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 6번째 시간이고요. 강점과 약점이라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강점과 약점, 요것도 꽤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죠. 면접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이거죠. 본인의 강점 하나와 약점 하나를 말해보세요. 이제 요렇게 면접 질문이 네,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강점과 약점을 너무 많이 여러 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그저 뭐 강점 한두 가지, 약점 한 가지 정도. 원래 우리가 좋은 건 많이 얘기하고 안 좋은 건 조금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점을 막 서너 개씩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지원자의 답변이 길어진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답변이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도 뭐 강점 한두 가지, 약점 한 가지 정도만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 지원 직무와 아예 구체적으로 딱 묻죠?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것도 어때요? 그냥 한 가지 정도씩만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늘은 강점 하나, 약점 하나를 말해보세요. 라는 어떤 질문과 관련해서, 면접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강점, 약점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강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이게 지금 모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쵸? 예. 장점, 단점, 뭐 이렇게 표현할 게 보통이니까 강점하고 약점은 좀 장점, 단점보다는 좀 덜 얘기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피니션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째,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해보면 강점이나 약점은 그러니까 강점, 약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성격 특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실한 편입니다. 제가 꾸준하죠. 제가 좀 적극적이에요. 이런 거는 인성 성격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격 특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강점과 약점은. 능력을 포함시켜요. 능력이라고 하면 역량인데 이제 역량에 물론 뭐 KSA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가 포함되긴 하지만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지식, 기술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격과 능력, 지식, 기술 위주. 요것을 포함한 개념이 강점,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의 장단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강점과 약점에는 성격, 내적 특성이죠.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격, 인성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첫 번째서 이걸 많이 강조하냐? 강점 하나, 약점 하나 얘기하라고 하시면 성격이나 인성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 주로 능력 갖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약점 얘기할 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점 얘기할 때 제가 보통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끈기 없는 사람이 회사 오래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강약점에서 이 성격 장단점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주로 능력 위주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자, 강점, 약점에는 능력이 포함된다. 역량이. 그리고 성격을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능력 위주로 얘기합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어서 첫 번째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지금 써놨죠? 성격보다 능력을 얘기하세요. 역량을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 특히가 중요해요. 지원 직무 관련된 거. 지원 직무 관련된 거. 그쵸? 내가 회계 직무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무슨 뭐 회계 관련 자격증을 내가 땄다던가 아니면 회계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어때요? 인턴십을 했다던가 그게 나의 강점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뭐 꼼꼼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 경험이나 뭐 자격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꼼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합격하기 어렵죠. 벌써 밀려요. 예. 면접 보다가
뭐 5명이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벌써 면접관 눈에 탁 보면 뒤로 가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뒤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예, 돋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강점, 약점 얘기할 땐 능력 위주로 얘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회계 관련 그 직무 같은 경우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뭐 회계사 뭐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회계사를 뭐 최종 공인회계사를 최종 합격은 못했더라도 뭐 1차까지 합격해봤다. 뭐 이것도 하나의 뭐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들 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회계 직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내가 명확히 잘 알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지원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 채용 공고를 보세요. 그 기업이 낸 채용 공고. 예. 거기 보면 우대 사항 막 이런 걸 적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대하고. 예,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뭐 프로그램 다루는 사람을 우대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 어디에다가요? 채용 공고란에 특정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전공을 우대한다든가 특정 전공한 사람을 우대한다든가. 예? 그쵸? 그다음에 또 뭐예요? 무슨 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한다던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우대한다던가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 그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 직무에서 이 기업이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준비되셨다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격증을 요구했다 그러면 자격증을 땄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 툴을 다루는 사람을 되게 우대하는데 그건 자격증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다루어 봤다. 어디서?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그러한 프로그램을 어때요? 다루어 봐서 굉장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해서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역량을 쌓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 자격증 같은 거야 자격증 취득했다. 요 말만 하면 되지 경험을 얘기할 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을 딴 과정을 경험으로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자격증은 그냥 결과 자격증만 남는 것이지 그 과정의 프로세스는 절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소서에도 쓸 수 없고요. 면접에서 구두로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그냥 딴 거예요. 자격증. 그 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막 구구절절히 막 그동안 무슨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정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결과물, 무슨 자격증 취득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명확하게 지원 직무에서 요구한 능력을 알아요. 그럼 그걸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었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갖췄다. 무슨 자격증도 땄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혹은 그 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우대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채용 공고를 들어가서 보시고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내가 그것을 준비한 게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역량을 쌓게 된 경험까지 간단히 언급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건 강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팁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에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힌트를 얻으신다. 네, 이겁니다. 자, 이제 약점 얘기를 할게요. 약점도 하나만 얘기하는데 무조건 치명적인 약점은 말하시면 안 돼요.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내적 특성이나 인성. 그러니까 내적 특성이나 인성은 아예 약점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끈기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성이 부족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럼 뭐예요? 교수님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죠. 예. 가장 면접관이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약점은 직무 관련 경험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 직무 관련 전문성 부족. 자, 보세요. 직무 관련 경험 부족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노멀해요. 자, 아니 뭐 역량을 많이 갖췄다고 전문성 있다고 얘기하라고 하셨으면서 또 왜 이거는 또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나요? 이거는 겸손의 차원이에요. 겸손의 차원. 자, 내가 삼성전자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인턴십 2달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 물론 뭐 회사 가면 일을 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전문성을 갖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예.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인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턴한테 일을 잘 안 시켜요. 예. 그래서 인턴십 2달 했는데 더 난감해요. 왜요? 인턴십 2달 했는데 한 일이 없어가지고 자소서에 쓸 게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어떤 인턴십은 막 교육만 받다가 나오는 인턴십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직무를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어요. 뭐 인턴도 해보고 뭐도 해봤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이 표현 잘 들으세요. 지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네, 겸손해 보여요. 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약점은 내가 자격증도 땄고 직무 경험도 있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직무 관련 경험이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아쉽고 부족하고 또 그래도 전문성도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때요? 상당히 윗사람 보기에 아유 참 겸손한 지원자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모범답안 같은 그런 답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점, 약점 많이 물어보는 면접 질문인데요.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하는 분량 말씀을 좀 드리면 강점을 더 길게 말씀하시고 약점은 조금 말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강점을 4줄 얘기했으면 약점은 2-3줄만 얘기한다던가 이렇게 항상 좋은 건 많이 안 좋은 건 적게 이렇게 뭐 글로 쓰실 때도 자소서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고 면접에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